다음은 미국에서 프리오르 머신을 소형화시킨 바이브라는 플라즈마 웨이브 발생 장치가 개발됐는데, 프리오르 머신은 사람에 비해서 이와 같이 아주 너무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소형화시킨 것이 바이브입니다. 이 바이브는 보시는 바와 같이 12개의 플라즈마 튜브를 동심원으로 배치하였고, 이 플라즈마 튜브에 아르곤, 크립톤 등 다양한 가스를 주입하였으며, 이 플라즈마 튜브 내에 있는 가스에 저주파 레이저를 쏘아서 플라즈마 웨이브가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플라즈마 웨이브를 상기하면은 여기에 아르곤이나 크립톤과 같은 비활성화 가스에 레이저를 쏘아서 역이시키면은 이들 가스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서로 분리되고 이들이 해체 모해를 해서 제4의 물체인 플라즈마 웨이브 상태가 되고, 이 플라즈마 상태가 공간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플라즈마 웨이브를 방출합니다. 이 바이브의 이 장치의 기능은 이 장치를 이용하여 하루에 30초 내지 4분만 쪼이면 인체의 불필요한 주파수를 모두 제거하고 모든 세포에 활력을 주게 됩니다. 심지어 영적 깨침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티베트의 성녀들은 이 장치 주위에서 이와 같은 맹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이브 장치의 부작용은 없지만 너무 호전 반응 혹은 명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은 체내에 축적됐던 독소가 한꺼번에 혈관으로 흡수되면서 혹은 세균이 한꺼번에 죽으면서 그 독소가 방출되면서 독감과 같은 증상이 생기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반응에는 수분을 다량 흡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브 치료 장치의 치료 효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종류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요약하면은 암을 포함한 모든 육체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정신과적 질환도 치료할 수 있고,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브 장치는 결국 억압되고 말았습니다. 바이브 개발자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의욕적인 나머지 미국 의과대학에 의뢰하여 바이브 장치를 이용한 암 환자의 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암 치료 성적이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바이브 개발자는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떠벌리게 됐고, 이것이 학언이 되어 바이브 장치는 미국 FDA 식품의약청으로부터 불법 의료기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브 장치는 사라졌지만 또 다른 개발자가 이 바이오 차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지금은 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바이브 웨이브는 더 축소화되어서 이게 목에 걸 수 있는 목걸이까지 변형이 되었습니다. 이상을 총정리하면은 니콜라 테슬라가 이러한 테슬라 코일을 만들었고, 다음에 테슬라 코일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것을 코로나 방전이라고 불렀고, 이 코로나 방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에너지를 스칼라 에너지 혹은 양자 에너지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과학자들은 이 테슬라 코일을 개량했습니다.
테슬라 코일의 오리지널에서는 두 전극 사이의 공기 압력도 1기압 이상의 고압이 필요했고 1200만 볼트라는 고전압의 교류가 필요했으며 400 내지 500도라는 고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개량되면서 저온, 즉 상온이나 70도 미만에서 상압에서 직류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구조물의 크기도 3층 빌딩만한 크기에서 목걸이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테슬라 코일의 개량 과정을 그림으로 보면은 테슬라 코일, 다음에 브리오르 머신, 다음에 바이브 머신, 라이프 머신, 다음에 라코브스키가 만든 WMO, 다음에 목걸이, 시계 등으로 개량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플라스마 발생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개발되어 있는데 이태리에서 개발된 것을 이온 자기장 유도 장치 PEP-IMI라고 부르고 미국에서 개발된 것은 펄스 전자기장 치료기 PEMF라고 부릅니다. 하여튼 이것들은 일종의 개량형 테슬라 코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EP-IMI 그리스 물리학자 파파스가 개발한 장치입니다. 파파스는 PEP-IMI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에 몇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PEP-IMI를 이해하기 전에 사전에 필요한 지식으로는 첫째, 살아있는 세포는 실로 전기를 발생하는 전기 장치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1960년 비타민 C를 추출하여 노벨상을 수상한 센트 지오르지가 한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암이란 나쁜 침입자가 아니라 단지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에너지가 좀 부족한 세포뿐이라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도 1968년 센터 지오리지가 한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포막의 막 전위가 마이너스 12mV까지 떨어지면은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포막 전위는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상세포는 막 전위가 70에서 90mV인데 이것이 점점 떨어져서 이 부위까지 되면은 양성 종양이 발생하고 더 떨어지면 15mV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포이란 막전이란 뭐냐? 여기 세포라고 그러면은 세포막의 내부에는 음이온이 많고 세포 외부에는 양이온이 많아서 이로 인하여 세포 내부와 세포 외부 사이에 전압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막전이라고 합니다. 정상세포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70mV에서 마이너스 90mV인데 그냥 비유해서 말하면은 이 막전이란 세포가 가지고 있는 음이온의 총량이라고 생각하면은 대충 맞습니다. 실험적으로도 세포 내부의 양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이게 정상은 음이온인데 음이온이 많은데 이것을 양이온으로 증가시키거나 혹은 또 세포 외부는 양이온이 많은데 이것을 음이온으로 높이면은 막전이가 낮아져 가지고 마이너스 15mV만
생기면은 이런 경우에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특히 면역세포가 막 전이가 마이너스 15mV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암세포를 처리해야 할 이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발견하고도 속수무책이 됩니다. 막 전이를 비유해서 말하면은 세포를 박테리아라고 비유할 수가 있고, 이 박테리아의 압력이 이렇게 70mV면 정상인데 이것이 떨어지면은 미병 상태가 되고, 더 떨어지면은 만성병이 되고, 더 떨어지면은 암이 된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파스가 생각해낸 것은 세포막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막 전이를 정상 수준으로 높이면 면역세포가 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기능을 회복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 막 전이를 높이기 위하여 어떤 에너지를 줄 것인가? 전기장은 주면은 피부 가까운 부위에 있는 암에는 다소 효과적이나 깊은 부위에 있는 암에는 이상적이지 않고, 더욱이 전기장은 심장 박동을 혼란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장도 장기간 쪼이면 특히 어린이에게는 암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테슬라 코일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테슬라 코일은 구조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원리는 살리면서 소형화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것이 테슬라 코일을 소형화시킨 펩 IMI라는 양자 발생 장치입니다. 이 펩 IMI가 아원자 수준에서의 효과를 보면은 세포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가 부족하면은 전자를 보충하고, 또 정상보다 전자가 너무 많으면은 또 정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하고, 원자 수준에서 세포막의 에너지장의 질서도를 혼란되어 있으면은 무질서에서 질서도를 높여주고, 또 원자 수준에서 낮은 수준의 에너지를 높은 수준의 에너지로 갖게 만들어지고, 또 세포막 수준에서 세포막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세포 수준에서 낮은 세포의 대사 에너지를 높은 수준으로 증가시킵니다. 이 펩 MI의 치료 효과를 보면은 막 전이를 증가시키고, ATP를 증가시키고, 세포의 산성화를 줄이고, 세포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고, 혈액 점도를 개선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세포의 정보 전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 펩 IMI를 이용한 암치료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체의 모든 세포의 막 전이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펩 IMI는 막 전이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면역세포가 스스로 암세포를 해결하고, 두 번째로 면역세포가 스스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펩 IMI를 이용한 임상 연구를 했는데, 말기암 환자 137명을 대상으로 하루 2시간씩 30일 내지 50일간 치료했는데, 치료 성적은 60%, 즉 28명은 완치고 54명은 부분 치료가 되었다고 했고, 부작용은 미미했으며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은 특히 할만하다.
합니다. 즉 통증이 없다든지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 등등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암을 치료할 때 주의할 일은 첫째, 암은 어느 특정 치료 하나로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자에너지 발생 장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현대의학에서 암 치료를 판정할 때 5년을 기준하는데 이 숫자를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나서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펩 IMI로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탄수화물은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되어 근육이나 간, 지방, 세포 등에 저장이 됩니다. 이때 저장될 당시에 혈중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세포고, 그 다음에 여기 세포막이고, 여기 세포막이라고 했을 때 포도당이 세포막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포도당은 인슐린에 실려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것이 인슐린인데, 인슐린에 포도당들이 실려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은 인슐린이 포도당을 끌고 세포막을 통하여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뇨병, 이거는 정상이고 당뇨병은, 왜냐하면 이 세포막이 트랜스 지방으로 변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왜 이렇게 여기에 트랜스 지방이 있게 되냐? 그것은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성 환자가 말초신경 손상과 더불어 심한 염증으로 발을 절단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펩 IMI로 8분씩 하루 2회 3개월 치료하여 발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펩 IMI가 세포막에 있는 트랜스 지방을 개선하여 인슐린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펩 IMI를 이용한 전립선 비대증 치료 임상을 보면 68세 내지 78세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4주 동안 약물 치료를 했고, 다른 그룹은 펩 IMI를 매일 30분간 매주 5일 2주 동안 치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약물 치료 그룹에 비해서 펩 IMI 치료 그룹이 정상이 유의하게 보존되고 초음파상으로 전립선의 크기도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 효과는 1년 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다음은 펩 IMI는 통증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신경세포의 막전이가 마이너스 70mV입니다. 통증이 생길 때는 막전이가 플러스 30mV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통증이 있는 부위에 이런 펩 IMI를 치료하면 막전이가 마이너스 90mV로 증가하면서 통증이 사라집니다. 또 펩 IMI는 상체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즉 상처를 받으면 막전이가 증가하고 부종도 생깁니다. 이때 상처 세포에 펩 IMI를 주면은 막전이가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치유가 촉진되고 부종이 흡수됩니다. 이 그림은
90세 여성의 환자가 이 손가락 반지를 뺄 수 없을 정도로 부종이 심합니다. 5분 치료하고 나서 3시간 후에 보신 바와 같이 부종이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